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요즘 D램이 너무 없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죠? 이것 때문에 뭐 스마트폰도 가격이 오른다, 뭐 갤럭시는 동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PC 쪽이라든가 이 D램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리니까 전체 세트 가격 자체가 올라가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니케이 아시아에서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HP, 델, 에이서, 에이수스 이 전부 다 PC 제조업체잖아요. 노트북 같은 것들. 근데 여기서 중국 메모리 칩을 좀 보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보통 DDR4, DDR5 수급을 할 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에서만 타겟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었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을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에서 공급하고 있었는데, HBM뿐만 아니라 LPDDR조차도 서버에서 짝짝짝 다 잡아당겨서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NVIDIA에서 가져가고 TPU에서 가져가고 온갖 걸 다 가져가니까 모바일이라든가 랩탑, PC에 들어가는 D램 자체의 수요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PC 메인 업체들이 중국 거를 실제로 검토를 한 거는 처음이거든요. 뭔가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TSMC에서 풀캐파로 돌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나 인텔 파운드리로 뭔가 낙수 효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몇 년씩이나 계속되고 있죠. 몇 년씩이나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은 그만큼 기술 격차가 나가지고 나머지 팔로워들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도 맞고, 그러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중국의 D램을 사서 자기 PC 제품에 꽂을 걸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실제 중국의 D램 수준은 어떤 건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트렌드포스 얘기 들어보면은 2월 2일자 나온 건데, 1분기부터 계약 가격 자체가 이전 대비해서 90에서 95% 이렇게나 많이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범용 D램 계약가고요. 당장 전분기 대비해서 한 2배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분기 다음으로 상승이 되는 거는 그냥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공급 배분 자체가 너무 잘 안 돼가지고 재고는 다 팔리고 생산하는 족족 그냥 다 달라고 할 때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메모리 사이클에서. 실제로 드림 익스체인지에서 스팟 가격을 보시면은 이 보세요. 지금 하루에도 데일리 하이와 데일리 로우 이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게 크죠. 이 DDR5 UDIM, RDIM 이런 것들도 막 16%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야? 변동성도 크고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거 보이시죠? 순간순간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낸드 플래시 가격도 같이 오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GDDR도 오르고 있고 LPDDR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심지어 2025년도부터 DDR4가 DDR5보다 비싸지는, 원래 후세대에 나온 것들이 훨씬 더 빠르고 하니까 DDR5가 더 비싼 게 맞는데, 기존의 DDR4 기반으로 만들어진 수요가 갑자기 단종이 점차되면서 생산이 별로 안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상상도 발생하고 지금 난립니다. 하여튼 보통 이제 이러한 전 세대가 더 많이 가격이 오르는 현상 자체가 업계에서는 기존에 있던 레거시가 오히려 더 부족해지는 현상이니까 전형적인 쇼티지 신호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HP나 델이나 에이서나 에이수스 같이 이런 PC 랩탑 제조업체들이 공급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니까 살려고 해도 살 수도 없고, 살려고 하면은 이게 너무 비싸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갤럭시북 6 나온 거 막 뭐 100만 원 가까이 오르고 막 이랬잖아요.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가지고 예전에는 실제로 이전 모델 노트북조차도 새로 생산되는 D램을 사서 꽂아놔야 되잖아요. 옛날에 막 그 가격도 싸게 내놓고 이랬었는데, 그거 가격들이 몇 달 사이에 다 정가로 다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그냥 좀 올랐다가 아니라, 기존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 같이 메모리 3사가 아무리 열심히 생산하고 아무리 좀 비싸게 가격을 올려도 이걸 부품을 가지고 조립을 하는 세트 업체들이 이걸 수급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일단 물량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애플도 이 비용 압박이 계속 있어가지고 수익성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라고 언급되는 흐름이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래는 이 D램 시장이 레거시들이 계속 이제 그 슈퍼 사이클이 오기 직전에 완전 그 다운 사이클, 다운톤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하이닉스도 삼성도 다 적자를 보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이닉스는 HBM 때문에 빨리 반등을 시작했고, 그래서 HBM이 비싼 부가가치를 통해가지고 굉장히 잘 팔아가지고 D램 1등이 하이닉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갑자기 몰려들면서 엔비디아는 베라 루빈이고 블랙웰이고 이런 거 내면서 LPDDR 싹 다 가져가죠. 서버 쪽도 확충을 하면서 DDR 같은 거, RDIM, UDIM 이런 것들, 서버용 D램 같은 거 다 사가게 되고, 여기서 다 빨아다니니까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랩탑이라던가 휴대폰에 들어가는 D램들을 비싸게 주고 사오지 않는 한은 가져올 수도 없고, 비싸게 사더라도 물량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이 된 겁니다. 한쪽에서 시작해서, 원래도 이 반도체 팹이라고 하는 것들은 팹이 공장이 한정적일 거 아니에요. 이 건물 하나 짓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데, 팹 하나 집으면 요즘 뭐 20조는 그냥 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일부를 HBM으로 대체를 하니까 원래 D램을 생산하던 그 캐파 용량 자체도 줄어들었을 텐데, 더군다나 서버 쪽이 돈이 더 잘 팔리죠. 메모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럼 서버
서버 쪽을 더 많이 팔아가지고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은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더 쇼티지가 발생한 거야. 연계해서 계속 쇼티지가 발생을 하면서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다는. 그러니까 중국의 창신 메모리 CXMT 같은 곳에서 이걸 가져온다 이런 얘기들을 갖고 오게 되는데, 얘네들의 그러면 쓸만한 거가 이게 제일 우리 궁금한 포인트 아닙니까? 여러 가지 루머들도 많은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옛날 거 비교하면은 이 CXMT의 G4 DDR5가 이전에 G3 18나노에 대비해서 한 20% 줄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시절 때 삼성과 하이닉스는 16나노 D램을 만들고 있었고요. 지금 중국에는 EUV가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이크론의 13나노 D램처럼 기존 장비, 그러니까 DUV죠. 심자외선 장비를 사용해가지고 멀티 패터닝으로 15나노 D램을 만들 계획이다라는 얘기가 작년에 나왔던 겁니다. 실제로 작년 1월 말 한 1년 정도 됐죠. 최정도 박사님께서 올려주신 이 중국 CXMT의 DDR5 메모리를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작년 이맘쯤에 16GB짜리 DDR5 칩을 출시했다라고 하면서 보시는데 칩 크기가 66.99제곱밀이다 라는 얘기 나오죠. 아까 그 기사들이 셀 20% 줄였다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최정도 박사님이 분석을 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 결국 현재 수준 CXMT의 G4라고 하는 노드는 16나노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고, 삼성 하이닉스가 지금 1A, 1B, 삼성 1C 공정도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 한 1, 2년 정도의 갭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톰스 하드웨어 같은 곳에서도 인용을 하는 것이 16GB DDR5 비교했을 때 삼성보다 한 40%가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이 칩 다이 자체가 40%나 크다라는 말은 웨이퍼 한 장당 다이가 뽑아지는 게 더 작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늘 자주 보여드리잖아요. 세미어널리시스 가면은 이 다이 일드 캘큘레이터 수율이 딱 얼마 정도 될 거냐라는 거를 하는데, 지금 CXMT 거가 한 66이라고 하니까 한 88, 64 이 정도 비슷한 크기가 되겠죠? 요 정도 칩 크기로 했을 때에 똑같은 이 디펙트 레이스를 이렇게 한번 넣어봤다고 칩시다. 한 0.4 정도 넣을게요, 제가. 그러면은 똑같이 파티클을 넣더라도 이 칩 크기에 따라서 지금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77.83% 나오죠. 근데 여기서 한 40%를 줄여볼게요. 예를 들어 66 이렇게만 하더라도 한 40% 줄 텐데, 칩 크기가 더 작아짐에 따라서 수율이 86%, 이 10% 이상이 늘어나잖아요. 똑같은 DDR5를 만들어도 CXMT가 만든 DDR5의 칩 다이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게 그걸 가져와가지고 뭐 조립을 하고 뭐 PCB 위에서 다시 설계하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애초에 그 칩 다이 자체가 크기 때문에 한 웨이퍼에 생산할 수 있는 다이 수가 적어진다.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진다. 돈을 많이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또 동일 용량에서 다이 면적 자체가 더 크면은 요 공정 설계가 사실 이게 더 덜 집적된 거잖아요. 더 이렇게 빡세게 딱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EUV를 쓰지도 못하고 하는 중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게 이제 전력이라든가 발열 같은 거를 잡는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향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카데미 논문 같은 거 보시면은 그런 거 분석된 논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톰스 하드웨어에서 이거 번역하는 걸 갖고 왔는데, 자, DDR5 메모리 생산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구형 공정을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떨어진다. 아까 40% 얘기도 여기서 나온 거고요. 결국 CXMT DDR5가 초기에 열이라든가 안정성 같은 것들, 이런 이슈나 수율 문제 자체가 고려가 됐었다. 요게 이제 작년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계속 개선을 할 수는 있겠죠. 실제로 CXMT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뭐 DDR5라고 다 나와요. 이 DDR이라고 하는 거는 제덱에서 표준을 정하잖아요. 속도를 얼마만큼 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만들 것이며 이런 거 맞춰가지고 지금 16GB, 24GB 온다 ECC도 탑재를 하고 DDR4 대비해서 20%의 파워 컨섬션을 줄였다, 파워를 줄였다라는 얘기들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가상의 칩이 아니에요. 실제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버용부터 데스크탑, 랩탑까지 다 이제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세대 자체는 지금 따라온 게 맞아요. 중국 현재가. 근데 정리하자면 뭐 다이 크기 같은 거 자체가 원가라든가 발열, 수율, 근데 원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계속 보조금 지급하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일단 된다 치고, 발열이라든가 수율 부분에서 조금 아직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에 이제 신뢰성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고, 공정 격차는 아무래도 여전히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사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아까도 이게 제덱 기준으로 어쨌든 DDR5면은 속도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냐 맞거든요. 그 표준대로 맞추기 때문에 표기상으로는 그 스펙을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 HP나 델이나 에이서스 이런 이 고객사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또 온도 범위라든가 뭐 장시간 안정성을 봤을 때의 서버용 D램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인가, 또 노트북이라든가 서버에 잘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하기 때문에 요게 또 이제 지금 그런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한테 이 넣을 수 있는지 이 확인을 해보고 있다, 검토를 해보고 있다라는 내용은 요거를 이제 퀄리피케이션을 하는 거죠. 요게 지금 들어가면은 우리 원래 노트북을 만들 때 요 정도로 품질로 생산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초기 테스트로 보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단은 PC 만드는 업체들은 D램이 없으면 노트북을 못 팔아요. 뭐라도 가져와가지고 지금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급한 거는 중국도 급하지만도 이 HP나 델, 에이서스가 더 급해요. 그러니까 당장 못 팔면은 살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못 팔면은 그냥 돈을 못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내라든가 미국이 아닌 시장에서 조달을 다 배달해가지고 구하려고 하는 거고, 단순히 가격이 싸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기회가 있을 때에 중국 업체들이 전 세계 글로벌 탑 티어의 PC 제조 업체들, 이게 PC로 한정될까요? 서버 쪽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 번 되면은. 물론 미국의 이제 수출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CXMT가 전체 크기 지금 18나노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스케일이 낮은 거를 미국에서 제한을 할 수 있다라거나 이런 것들도 정치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CXMT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계속 수율을 개선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TSMC가 워낙 잘하고 있지만 TSMC 공장을 아무리 열심히 돌려도 반도체 제조하는 공장 자체가 부족하니까 이게 인텔이나 삼성 파운드리로 흘러갈 거다라는 얘기가 몇 년 동안 지속됐잖아요. 자,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되는 이유는 다른 공장들도 분명히 있는데 인텔과 삼성의 공장들이 있는데 고객사들이 원하는 수준을 못 맞춰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객사들이 안 쓰겠죠. 아무리 싸다고 해도. 그래서 TSMC가 풀캐파가 됐을 때 삼성 파운드리의 기회가 있다, 이런 일들이 D램에서도 사실 벌어질 수 있느냐? 벌어질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파운드리보다도 D램이 좀 더 이게 배려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결국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율이라든가 신뢰성, 뭐 특허라든가 공정 노하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이 공급 집중도가 훨씬 더 강해가지고 요걸 전환하는 데 굉장히 느릴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017년도, 2018년도 그때도 이제 D램 슈퍼 사이클이다 라면서 막 엄청나게 그 가격을 막 올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9년 말 코로나 되기 전에 가격이 하락하면서 하는 이런 사이클이 실제로 있었는데, 이때 쇼티지 때는 가격이 폭등한 다음에 업체들이 이제 공장을 좀 더 지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는데, 그때 바로 결정해서 짓는다 하더라도 이게 공장이 지어지는 데까지, 그리고 설비 잘 이게 세팅하고 하는 데까지 시차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계속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얘네들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중국이 갑자기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따라잡을 일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성능이라든가 품질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쇼티지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CXMT한테는 확실히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레거시라든가 일부 DDR5의 점유율을 먹으려면은 빅3가 가지고 있던 그 부분을 파먹어야 할 텐데, 그러면 HBM이라든가 서버 DDR뿐만 아니라 뭐 클라이언트나 레거시 이런 축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일단 클라이언트 쪽, 그러니까 PC용 쪽의 D램 같은 것들을 파먹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시작해가지고 HP, 델 이런 업체들이 PC만 제조합니까? 서버도 다 제조하죠. 엔비디아 거 가져갖고 GPU 설치하고 이 제조하는 업체들인데, CXMT와 잘 협업을 해가지고 야, 내가 좀 싸게 해줄게, 이렇게 좀 잘 맞춰줄게 라고 하는 선이 생기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이게 좀 D램의 생산 지형, 경쟁 지형을 조금 바꿀 수 있는 수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뭐 수출 통제라든가 뭐 장비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수율 같은 것들이 CXMT가 계속 이제 발전하는 데에 뭐 장벽이 될 수도 있지만도, 그래서 이제 기회가 제한된다라고 보기도 하고, 현재도 중국이 따라오려면 멀었다라는 얘기가 맞고 그거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재 글로벌 반도체 공급 위기 상황에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느냐? 사실 안심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2년 후에 또 다시 상황을 봐야 되고 3, 4년 후에 또 상황을 다시 봐야 돼요. 어쨌든 이 쇼티지 상황에서는 누군가는 이 D램이 필요로 하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공급할 수 있는 쪽에 컨택이 되면서 그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가장 무서운 게, 중국은 지금 내수는 좀 약간 약하더라도 수출을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막 이제 수출을 하면서 엄청나게 싸게 막 팔게 되니까, 전 세계에서 중국만큼 싸게 팔 수 있는 그거를 감당을 못하니까 더 비싼 돈 주고 살 생각을 못하는 것처럼 D램도 그렇게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 결국 이 쇼티지라고 하는 거는 현재의 D램 가격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고, CXMT 자체도 지금 DDR5까지 만든 게 많지만 다이 자체가 너무 크고 발열 같은 것들 이슈들이 좀 있을 거다라고 보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빅3의 프리미엄은 계속 지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CXMT는 굉장히 집중하면서 이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요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들한테 굉장히 대우를 잘해주죠. 저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예전에는 그냥 기업에서 뭐 대기업 다니는 뭐 연구원들 그 돈 잘 챙겨주면은 그냥 뭐 그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그 기업을 위해서 그냥 잘하는 거네, 돈 많이 벌겠네 이러는데, 요즘 이게 국가 전략 산업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에 이렇게 엔지니어들이 국가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이번에 뭐 1억 2억씩 뭐 준다고 하던데, 성과급을 그렇게 확실히 엔지니어들한테 지원을 하면서 더 우수한 자원들을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나름의 결단을 내렸다고 보고요. 삼성은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점차 변화를 하겠죠. 그러면서 지금같이 이 공급을 더 잘하는 것 자체가 힘이 되는 이런 시대, 이런 거 보면 참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반도체가 미래의 쌀이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는 그런 결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놀랍
놀랍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검증하고 개발하고 양산하는 그 모든 그 반도체 업계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또 좀 일을 잘하게끔 지원도 해주고 좀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더 우수한 인력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몰려가지고 이 파워가 잘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현재 상황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안되고 인스타그램 언리얼텍.에러에서도 많은 소식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